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사실 뭐 양자 컴퓨터 관련된 섹터들이 요즘 여러분들 많이 힘들게 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왜 그런지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보유하신 분들은 또 걱정하지 마라라고 좀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번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뭐 이전에도 제가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이온큐 자체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왜? 과거에도 제가 분명히 50달러 아래에서는 분명히 무너질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가격부터 미친 듯이 무너진다 하면서 아이온큐 50달러 아래로 무너지니까 어디서 제가 입을 벌리라 했습니까? 당시에도 이 가격에서 매수하면 큰 돈 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아이온큐 18에서 30달러 이 사이가 최고의 분할 매수 구간이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고 있다. 당시에도 뭐 분할 매수 기회를 줬다가 다시 한번 수익 구간에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지금도 뭐 하고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가장 좋은 베스트한 매수 구간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에 지금 뭐 아이온큐를 포함한 양자 컴퓨터들은 지금 빠진다라고 해서 뭐 걱정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뭐 제일 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양자 컴퓨터 자체적으로 빠져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다시피 뭐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양자 컴퓨터가 정말 뭐 최근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이거는 악재도 아니라 생각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조정을 줄 수도 있긴 하지만 뭐 개별적으로 이 기업의 엄청난 특별한 뭐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무너진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무너지느냐? 지금 뉴욕 증시 시장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아이온큐의 하락이 아니라 자, 누구의 하락이다? 보면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1% 정도 낙폭을 키웠고요. 뉴욕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도 거의 5%까지 밀렸다는 거는 굉장히 낙폭을 크게 밀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장의 지도를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거의 그냥 다 삭발같죠? 올라간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지도를 봤을 때도 뭐 한다? 퍼포먼스를 봤을 때도 보통은 지금 이게 원데이 퍼포먼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뭐 어느 분야에서 좀 매수세라도 들어와 줘야 돼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다? 모두 사실상의 모든 섹터에서 뭐 했다? 매도가 크게 나왔다. 다 마이너스 폭을 키웠다는 겁니다. 테크놀로지 이제 기술주들 위주로 해가지고 뭐 하기 시작했어요? 증시 하락을 찍어 눌렀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지금 양자 컴퓨터들의 섹터들이 무너지는 거는 이 개인들의 공포감에 따른 손절매 유도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아요. 뭐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에 이거를 뭐 실적 때문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틀렸다라고 표현은 안 합니다. 왜?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뭐 보안 관련되는 이슈라고 하긴 했지만 뭐 때문에 지금 보면은 리게티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저는 뭐 실적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와주고요. 이제 결국에 양자 컴퓨터는 또 거품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무너졌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지금 하등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냐고 하면은 사실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 발표가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실질적인 실적을 보면 아시겠지만 자, 아이온큐는 뭐 하고 있다? 자, 2월 26일에 4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요. 자, 실질적으로 이제 이 중요한 거는 분기당 손실을 기록하긴 했지만 이 손실률이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보다도 굉장히 뭐였어요?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되긴 했지만 뭐다? 중요한 거는 매출 자체는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매출이 어쨌든 증가한다라는 거는 시장에 있어서 뭐가 나온다?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왜 이 분기당 손실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냐고 하면은 제가 과거에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게 뭐예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뭐다?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 문제는 뭐가 되냐고 하면은 연구개발 비용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아이온큐의 재정에 부담을 준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애초에 양자 컴퓨터 관련해 가지고 이 시장에 큰 기업들이 누가 있어요? IBM도 있고요. 알파벳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요. 구글도 있고요. 다양한 기업들이 양자 컴퓨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까지 양자 컴퓨터에 뛰어든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금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이 자금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늘 문제가 된 게 뭡니까? 안 그래도 뭐 AI라든지 이런 것들로 앞서 나가는 저런 미국이나 중국 그런 기업들도 천문학적인 자금을 더 투자하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요만한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쫓아가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이 업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부담스럽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재정에 부담을 주더라도 연구개발에 너무나도 많은 자금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의 주가의 뭐로 기록이 돼요? 연구개발 비용에 따른 이 영업이익 손실로 기록이 되는 거지 사실상의 매출은 증가하고 있다는 건 뭐다? 실적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의 대표적인 것 이제 실적은 개박살 나지만 그럼에도 주가는 고공행진하는 것들 이거는 미래 가치를 보고 가는 거잖아요. 제가 늘 얘기했죠. 양자 컴퓨터도 미래 가치를 보고 가는 거고 이게 전형적으로 제일 잘 반영된 게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 제약 바이오 관련되는 기업 중에서 이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거 아니죠. 제가 이걸 안 했구나. 잠시만요.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아니고 제가 이제 실적이 안 좋지만 꾸준히 잘 가는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을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 진짜 실질적으로 이제 LI의 뭐 파머스티컬스라고 있어요. 보다시피 지금 주가는 뭐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점진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우상향. 최근에도 24년도에도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급등했어요. 거의 지금 주가 2배 급등했죠. 근데 이 기업을 보면 아시겠지만 자 애초에 이 기업이 뭐다. 보면 뭐 그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고요. RNAi 치료제 발견, 뭐 개발 및 상업화에 관련하여서 글로벌 상업용 바이오 제약 회사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제약 바이오들은요. 재무가 그냥 박살난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 L9M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상황이다. 순이익 보면요. 계속해서 적자고요. 심지어 25년도는 지금 24년도보다 적자 폭이 더 커질 예정이에요. 더 커질 예정이고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 영업이익은 적자라는 거예요. 적자. 매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에비타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적자폭이 지금 최근 이 4년 동안 4년 예상 이 3년 중에서 제일 적자가 컸던 순이익이 컸던 이 당시에도 주가는 어떻게 되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이 당시에도 주가는 22년도 주가는 상승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이 연구개발, 제약 바이오도 연구개발에 대한 이 비용 투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상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게 어려운 것들이 제약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고 하면 그 제약 바이오, 그러니까 의약품에 대한 미래 가치성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양자 컴퓨터 역시도 뭐다? 미래 가치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이제 바이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주가가 뭐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했어요 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시피 우상향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상승은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우리가 박스권에 뭐 갇혔다라 표현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상승 추세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한 170, 160만 잘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 그런 것 같아서 봤을 때 이 바이진 같은 경우도 뭐 하고 있다. 자 역시나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헬스케어, 제약 및 생명공학 관련되어 있는 이런 회사고요. 제일 중요한 건 보다시피 뭐 하고 있어요? 재무 보면 아시겠지만 순이익이 갈수록 적자 폭이 커지고 있죠. 적자 폭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매출은 증가하되 역시나 제약 바이오라는 이런 영역에 있어서 연구개발 비용이 증가하니까 지금 뭐 하고 있다? 적자는 계속해서 순이익은 적자다. 에비타도 적자고 다 적자다. 그럼에도 지금 뭐 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관련된 섹터의 기업들도 연구개발 비용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이 약이 나왔을 때 출시가 됐을 때 그에 따른 매출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주가는 우상향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도 뭐다?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할 만큼 우리의 미래는 이제 양자 컴퓨터 기술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이제 시장에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이미 뭐 하기 시작했어요. 이 양자 오류에 대해 해결에 대한 진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양자 컴퓨터 상용화가 향후 뭐 3년, 2년 내에도 가능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상용화가 됐을 때 여기에 따른 기대 매출이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지금 뭐다? 이 양자 컴퓨터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매출이 영업이익이 안 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매출이 증가했잖아요. 매출이 증가했다고 어쨌든 판매를 했다라는 거고 실적이 나온다라는 거고 아이온큐 같은 이런 작은 스타트업 기업들은 어쩔 수 없어요. 쫓아가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비용을 굉장히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실적에 당연히 안 좋을 당연히 마이너스 폭 적자 폭을 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건 쓰레기 기업, 이건 안 좋은 기업, 이건 잘못된 표현이란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빠지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다? 시장, 뉴욕 증시의 조정에 따른 엔비디아, 테슬라, 뭐 이런 유스케일 파워 큰 기업들의 조정에 따른 뭐다? 건전한 조정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 잘 잡아드렸잖아요. 제가 원하던 구간대에 오고 있는데 분할 매수 타점을 잘 잡는 게 최고라는 거겠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너무 걱정할 거 없이 길게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